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최근에 밖에 나가지 못하면서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밖에 나가서 서점에서 사오면 되는데 전자책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되게 복잡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자책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책 플랫폼과 일반 서점의 차이예요. 전자책은 온라인으로 시공간적 제약이 없이 저렴하게 사서 볼 수 있고 집안의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게다가 책통법이라고 부르는 도서정가제가 날이 갈수록 강화가 돼서 책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런 전자책 플랫폼들에서 구독형 서비스를 내세워서 한 달에 10,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수많은 책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뭐 월간지로 된 잡지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본전 이상 뽑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들어보면은 전자책이 상당히 좋아 보이잖아요. 저렴하고 무제한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이북 플랫폼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종이책 대비해서 장서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구독형 서비스로 넘어갔을 때는 더더욱 적어져요. 그러니까 종이책으로는 분명히 책이 있는데 전자책으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최신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자책으로 다 나오지만, 예를 들어 뭐 장르 소설이라든지 라이트 노벨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매니악한 층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간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거기에 전자책 시장은 플랫폼별로 좀 파편화가 되어 있어서 예스24에서 살 수 있는 책인데 리디북스에서 못 산다든지, 역으로 리디북스에서 살 수 있는데 예스24에서 못 산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요. 사실 종이책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전자책의 경우에는 다운을 받아서 앱을 깔고 그 앱을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내 전자책 플랫폼이 이렇게 파편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책을 다 보려면은 예스24 앱도 깔아야 되고 리디북스 앱도 깔아야 되고 교보문고 앱도 깔아야 되고 밀리의 서재도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독서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 앱을 깔고 각 플랫폼별로 다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내에 독서 인구가 얼마나 많다고 이렇게 파편화가 되어 있는지 좀 그래요. 그리고 절판된 도서의 경우에는 구매가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점은 해당 플랫폼 업체가 망하면은 거기서 산 책들은 전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자책 업체에서 책을 수백 권 사서 막 읽고 있었는데 그 업체가 망해버리면은 그 전자책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책을 읽는다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에 반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과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가지면 읽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 입문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 이북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로 파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이북 플랫폼에 들어가서 책을 읽어야 될까요? 현재 이북의 주요 업체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자질구레한 업체까지 하면 훨씬 더 많지만 메인스트림이 4가지 업체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한국 이퍼브 연합이, 원래는 알라딘, 예스24, 뭐 리브로, 반디앤 루니스 뭐 이런 데를 쫙 합쳐가지고 만든 데인데 최근에 다 사라지고 알라딘이랑 예스24도 갈라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퍼브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보문고, 세 번째로는 리디북스, 네 번째로는 밀리의 서재가 있어요. 요 4개 중에서 이퍼브 연합하고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점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과 전자책을 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종이책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이 처음에 접근하기 가장 편한 플랫폼들이,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교보문고 쌤 무제한 같은 경우에 장권수가 5만 권이 넘는 굉장히 많은 장권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국 이퍼브의 대표인 예스24 북클럽도 현재 구독 서비스 장권수가 1만 권이 넘어요.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거기에다 양측 다 전자책 단말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 쌤이라는 전자책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단말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고요. 한국 이퍼브 같은 경우에는 크레마 시리즈를 꾸준히 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국내에서는 리디페이퍼랑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전자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으로도 전자책으로도 전반적으로 플랫폼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다만 한국 이퍼브 연합이나 교보문고나 둘 다 오프라인 서점이 메인이기 때문에 전자책 관련 어플들의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요. 뒤에 소개할 리디북스나 밀리의 서재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기능만 어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보문고나 이퍼브 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오프라인 서점이라는 사실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망할 염려가 덜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단권으로 전자책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스24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디북스랑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거랑 다르게 전자책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예요. 리디북스의 경우에는 일반 서점처럼 각 권별로 돈을 주고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셀렉트에 있는 책은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리디북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북 장권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돈 주고 구매하는 경우에. 대신에 구독 서비스인 리디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장권수가 수천 권 수준으로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리디북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앱의 완성도예요. 정말 앱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앱 구성이 잘 돼 있고 오류도 적다 보니까 가장 사용하기가 편리해갖고 저도 리디북스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자책 단말기도 리디페이퍼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리디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제품들을 읽을 수는 없지만 리디북스만 사용하는 유저들의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고 개별로 전자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이나 이북으로 만화책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디북스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선두자예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처럼 구독만 가능하고요, 기존의 전자책 유저들 끌어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내면은 두 달에 한 번씩 특별 한정판 종이책을 보내줘요. 이 책이 시중에 팔리지 않는 한정판이라 가지고 이걸 가지기 위해서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시는 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밀리의 서재의 최대의 장점은 SNS 피드를 기반으로 한 책에 대한 평가 공유 등이 되게 잘 돼 있다는 점이에요. SNS라는 단어만 들어도 알겠지만 현재 전자책 업체 중에서는 가장 트렌디한 업체로서 젊은 독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뭐 로맨스나 판타지 같은 장르 소설도 상당히 많은 양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독 서비스의 장서 수준도 수만 권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축이고요. 그리고 도서 요약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최근에 유행하는 오디오북도 많이 지원을 해요. 거기에 어플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밀리의 서재에 추천을 드려요. 다만 밀리의 서재 앱 자체가 무겁고 최적화가 잘 안 돼 있고 오류가 많아요. 거기에 밀리의 서재 전용 단말기도 없기 때문에 전자책 단말기를 이용해서 책을 보시려는 분들에게는 밀리의 서재는 정말 피해야 될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전자책이라는 게 스마트폰보다 스펙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 같은 앱을 돌리면 상당히 많이 버벅대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주로 쓰시는 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북 플랫폼 말고도 전자책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바로 전자도서관이에요. 가장 쉽게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무료로 볼 수가 있고요, 대학생분들이나 뭐 대기업분들은 각 학교나 직장에 전자도서관이 있을 테니까 거기 가입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도서관도 다 중복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장권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공짜로 책을 읽으시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에요. 다만 전자도서관의 경우에는 정말 플랫폼을 접근하는 게 너무 짜증나요. 보통 뭐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전자도서관에 접속을 하는데요, 뭐 전자도서관 앱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거지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별로 호환이 되는 앱도 있고 안 되는 앱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오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도서관이다 보니까 책을 빌리면 날짜 제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책을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이 압박감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책을 몇 번 빌려 읽으면서 이런 오류들을 겪으시면은 그냥 한 달에 몇천 원 주고 리디북스나 밀리의 서재 결제해서 봐야겠다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어쨌든 전자책을 이렇게 실제로 입문을 해서 보면은 종이책과는 확실히 다른 경험을 선사를 해요. 내가 어디에 있던 스마트폰 하나면은 언제나 책에 접근해서 책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도 가벼워지고 집에 공간도 훨씬 넓어지게 돼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국내에 아마존 같은 이북계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 다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선택해서 읽어야 될지 선택장애가 오기도 하고, 정말 가끔가다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게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좀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이 앞으로 전자책에 입문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파남이었습니다. 안녕.